네, 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우리 썸네일에서 보셨죠? 왜 우리 도박 중독자들은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왜 비도덕적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가족분들이 많이 공감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중독자를 비난하고 좀 좋게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죠. 첫 번째,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주로 우리 쪽에서 많이 생기는 일은 돈을 빌려서 안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인하여 횡령, 그쵸? 그 다음에 절도, 그리고 강도도 가끔 있고요. 사기, 그리고 또 중고나라 사기, 당근마켓에서 하는 사기, 어떤 속여서 사람을, 그러니까 더 상처를 주는 거죠. 가족, 지인들에게. 특히나 더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고 또 아니면 자기를 더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을 이용하죠. 자기를 더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을 심지어. 그래서 더 욕을 먹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중독에 빠졌을 때는 그런 거를 개의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비록 도박 중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독에는 이 문제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위 중독자들, 특히 도박 중독자들은 거짓말을 잘하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 같은 물질 중독은요, 거짓말이 잘 안 되죠. 속일래야, 그쵸? 속일래야 이게 드러나니까 모습으로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거기는 성폭력, 그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들로 하는데 이거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그런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후에 중독이 해결되고 그러면 요즘 말로는 현타가 오고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중독에 돼 있는 상태, 도박을 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할 때부터 우리는 중독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때만 마비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회복과도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소위 말하는 사람다움, 인간다움,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그 부분이 동물과 다른 점이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 이타적인 부분이 또 정말 동물들과 다르겠죠. 이 부분을 관장하는 뇌가 어디냐면 우리 전두엽입니다. 이마죠, 이마.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도박 중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이 전두엽의 비활성화,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니까요. 이 통제장치, 인간으로서의 이 통제장치 브레이크가 멈추는 거죠. 도파민으로 인하여, 도파민의 과다 분출로 인하여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도 우리가 이게 피부라고 하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굳는 거예요. 딱 움직이지 못하게. 모든 것은 하고 싶은 욕구를 이 전두엽이 통제를 해주거든요. 이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양심, 수치심, 창피,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이에요. 타인에 대한 공감, 이런 능력들, 슬픔과 기쁨을 공감하고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인데요. 그러니까 중독은 도파민으로 인하여 전두엽이 멈추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욕구,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동물화가 되는 거죠. 동물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은 강아지들이 제일 민감하고 흥분하는 경우가 뭐죠? 밥이죠, 밥. 식욕. 그렇죠. 그때는 자기 것 먹고 남의 것도 뺏어 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규칙이 위반되죠, 다. 거기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독이 그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렇고 수치스럽고 남한테 미안해하고 이런 점들보다 내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더 강한 질병입니다. 강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우리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성을 누르는 거고,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개념에서는 중독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너가 사람이냐 이러는데 그 순간만큼은 사람이 아니죠. 네, 이것들은 모든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독 행동에는 포함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불륜 같은 거죠. 불륜.
불륜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도박 중독자의 회복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핵심인데,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치관 중에 그 부분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직업적인 면으로 종교인들 또는 뭐 교육자, 일반 사교육 말고 공교육자 또는 뭐 고위공무원,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시겠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던 올바름, 그다음에 양심, 이런 기준들이 높기 때문에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의 행동과 양가 감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을 하신다면은 그 감정이 이겼을 때, 승리할 때 자신의 욕구를 다시 누르는 그 트레이닝 방법을 스스로 배워 가십니다. 자, 반대를 말씀드릴게요. 도박 중독 이전의 내 삶과 가치관이 그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이기적이야. 근데 이거는 공부를 잘하거나 나의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거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살아온 방식이에요. 결과 위주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 미안한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걸렸다면, 그런 분들이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평상시에 이타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구나 도박 중독에 걸려서 전두엽의 비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잘못되겠죠. 그런 분들일 경우에는 더 나쁜 짓까지 감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걸렸을 때는 내가 갖고 있던 돈만 잃은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막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중고나라 사기에서 여러 건의 사기건을 만들어내거나, 그 다음에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주변에게 다 자기 주변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그 잘못을 드러났을 경우에 반성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전두엽의 기능이 완전히 비활성화가 되니까, 기존에 원래 그런 부분들도 낮고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사람이 중독에 걸릴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분들의 회복은 훨씬 더 어렵겠죠. 예. 기준점이 워낙 낮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 기준점으로도 어떤 우리가 이 행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좀 종류가 다르죠. 숙제를 안 해와서 손바닥을 맞았을 때, 숙제를 안 해온 거에 대한 내가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손바닥 맞아서 아픈 그 고통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추심에 대한 압박감만 계속 호소를 하고, 그 문제가 싹 사라지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절대 되지 않는 거죠. 이 영상은 가족들이 보시고 느끼는 점이 좀 많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기 자식들에게 비객관적인 분들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그 부모입니다. 그렇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친구들이 누구냐? 20대예요. 나이상으로는 성인인데, 나이상으로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져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성년이라는 그 생물학적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20대라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책임감, 그리고 이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예. 기준점 이하예요. 간혹 그 친구들이 성장 과정에서 봉사활동도 진심으로 하고 이타적인 활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이겨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특히나 가정 형편이 중상위권 이상이거나, 또는 부모님의 학구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거나,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던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도박 중독에 걸렸을 땐 전두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 이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이 이렇게 있는 그 능력이 많이 저하되는 경험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요. 자,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되셨죠? 사람들이 왜 도박 중독자들에게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지탄을 하는 이유와 도박 중독에 걸리면 항상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지, 뇌의 기능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전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매우 낮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 결국은 우리는 저랑 같이 상담을 했던 분들은 제 상담 시간에 도덕적, 양심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는 점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도박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이 부분을 보시고 집에서도요, 도박을 하지 마라, 뭐 도박을 했니라는 질문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기준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그 교육을 하는 게 가정교육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